아파트 공화국, 우리나라를 주거와 건축적인 측면에서 한 단어로 요약하지만 가장 알맞는 표현일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에서 63.5%가 아파트고 지금도 증가세거든요. 또 한국에서 아파트는 고급 주거를 상징하는 공간이죠.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유럽만 하더라도 아파트는 저급주택이나 우범지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당장 서양권에서 사이버펑크를 표현하는 형태를 보면요, 아파트 같은 주거 형태를 디스토피아적 주거 형태처럼 그리고 있죠. 이게 딱 서구 세계의 인식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왜 이렇게 아파트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구 밀도가 높고 땅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비슷한 인구 밀도의 네덜란드만 봐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오늘의 수요시장 한국인과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한국인들의 망설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된다. 첫째로 아파트는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인들 대부분이 소유주가 되길 희망한다. 아파트 거래에는 땅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많은 가구들이 한 건물에 거주하기 때문에 각 세대는 그들의 생활 수준이 곧바로 이웃에 노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은 1971년에 아파트에 대한 논문에서 나온 아파트가 인기 없는 이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죠? 요즘은 다들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좋았던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를 1956년에 건설된 중앙아파트로 꼽는데요, 이건 사원주택 용도로 3층 규모, 1개도, 12가구로 만든 건물이라 한국식 아파트의 원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1958년에 지어진 종암아파트가 제대로 된 한국형 아파트의 시발점이죠. 이 종암아파트는 한국주택공사에서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에 지은 5층짜리 3개동 152세대의 아파트였습니다. 독일 회사에서 설계를 맡고 건설 계획 당시 외국 기술자들 초청해서 지었어요. 그리고 아파트의 낙성식 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아파트의 현대성과 수세식 화장실의 편리함을 역설할 정도였죠. 이 이후에도 주공의 수도로 아파트들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인용한 논문처럼 딱히 인기는 없었어요. 이때 아파트들은 연탄 난방을 사용하는 10에서 15평 정도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공급량도 적었다 보니 중산층과 상류층은 아파트에 관심이 없었고 저소득층은 비싸서 못 들어갔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1962년엔 착공을 시작했던 마포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단지란 개념이 만들어졌지만은 여기도 연탄 난방에 9평부터 16평까지로 소형이었던 거죠. 게다가 70년에 와우 아파트까지 무너지면서 아파트는 최악의 주거지로 낙인이 찍힙니다. 이래저래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이유만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70년대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60년에 약 250만 명이었던 서울의 인구는 10년 만에 2배로 증가했고, 이 때문에 서울 행정구역의 재편과 동시에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성이 생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주택을 비교적 저렴하면서 대규모로 짓기에는 사실 아파트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71년에 완공된 동부 이촌동 단지는 아파트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에도 주공에 의해 지어졌지만 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전체 세대 중에서 소형 세대는 784세대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공무원 아파트 1312세대, 외국인 아파트 500세대, 중대형 아파트인 한강맨션 700세대로 채워졌거든요. 거기다 당시 최신 난방 시스템인 기름식 보일러를 통한 중앙 난방을 사용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보급형 주거 공간에 가까웠던 아파트가 고급 주택을 지향하는 게 보였던 거죠. 물론 당시에는 아파트의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40%가량을 공무원 아파트로 배정했지만요, 이후 지어지는 아파트들도 다 이 이촌동 단지를 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이었습니다. 74년에 완공한 반포 주공도 구유층을 겨냥해서 대형 사이즈로 지어졌고, 77년에 완공된 잠실 주공은 주공이 보급하는 아파트 단지들의 표준 모델이 될 정도였죠. 물론 잠실 주공은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작은 평형으로 제공했지만, 이때 서울로 몰려드는 젊은 노동자들과 직장인들이 갈수록 늘어났기에 이는 매우 적절한 공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중산층 이상의 생활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었고요. 70년대까지 아파트 공급은 주택공사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80년대부터 민간 기업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60년대 베트남전과 70년대 중동 건설 붐을 통해서 건설 역량을 기른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 붐이 끝나자 새로운 사업으로 주목한 것이 바로 국내 아파트 건설이었던 거죠. 그렇게 국내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면서 국내 아파트들은 전부 다 더 확실하게 고급지고 높게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을 알린 곳이 바로 압구정 현대아파트였죠. 대형 평수, 승강기, 현대적인 난방시설까지 갖춘 현대아파트는 당시 국내에서 보기 힘든 최신식 주택이었어요. 그와 함께 아파트는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주거 공간이 된 것이죠. 특히나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위해서 지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고급 주거 공간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에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과시적 공간이자 고급 주거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의 성공 자체가 고급 주거 공간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파트의 고급화 외에도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의 역사는 꼭 개발의 역사기도 하니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정부 주도의 아파트 대단지 보급은 강남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강남 개발을 위해 정부는 대중교통 인프라도 적극 공급하면서 종로에 있던 다수의 기업들을 강남으로 옮기도록 조치했죠.
시작했죠. 또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이렇게 강남의 아파트들은 강남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 교육까지 원한다는 사람들의 거주지가 되었죠. 이는 80년대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화이트 칼라, 전문직 중상층 이상의 계급들의 거주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계급에 속하기 위해선 이들과 동일한 주거 공간이나 단지에서 사는 것이 중요해졌고, 그렇게 아파트의 위상도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역시 돈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여러 사람들에게 쪼개져 있는 토지를 통합해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수없이 쪼개진 토지에 대한 권리만큼 복잡한 게 없으니까요.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다소 거친 토지의 수용과 보상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시가에 비해서 낮은 보상 금액을 주고 토지를 수용했으니까요. 게다가 그 토지 중 일부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기부해야 했고요. 이렇게 보면 정부의 아파트 단지 개발에 속하는 게 매우 불리해 보이죠. 그러나 수용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거주자와 땅 주인에게 우선 입주권도 주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책정해 줬습니다. 즉 토지를 싸게 팔거나 원래 토지보다 줄어들더라도 훨씬 높은 개발 이익이 이를 대신하는 거죠. 이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0년대부터 본격화된 아파트 붐과 인구 집중의 과정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큰 이익을 보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거주자, 소유자, 건설자는 모두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습니다. 이 경험으로 아파트 불패 신화가 생긴 거죠. 물론 2000년대 이후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가 조금씩 깨졌고 아파트 불패 신화에도 금이 갔지만 여전히 굳건한 건 그때의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했던 덕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드문 형태였던 전세제도는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집을 살 정도로 돈이 많지 않아도 전세를 주면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덕분에 아파트의 보급과 함께 전세도 급증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아파트가 고급형 주거 공간으로 공급되고 새롭게 떠오른 경제 계층의 주거 공간으로 선택되면서 아파트를 산 모두가 큰 이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된 결과 사람들 사이에서 기피되는 공간이 모두가 선망하는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맞물려서 한국에서의 아파트는 아무나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죠. 저소득층이 살기엔 너무 비싸고 크니까요. 이 때문에 아파트는 그 어떤 자산보다도 경제적 계급을 투명하게 가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과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선망은 단순히 사는 공간에 대한 선망이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적 계급에 대한 선망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보다 아파트의 선호가 높고 인식이 좋은 이유는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공급이 이루어진 과정에서의 상황과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아파트를 대체할 더 고급진 주거 공간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파트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진정 우린 아파트 공화국에서 살고 있지 않나 싶네요.